오늘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듣는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빡세게 들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저번 시간에 쌤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 했어요. 잠깐 복습할게요. 원자. 원자 중에 가장 기초적인 원자 수소하고 헬륨을 예를 들었는데, 자, 요 1번하고 2번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자의 번호죠. 자, 이 원자의 번호가 1번이다. 1번이다가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개수? 전자의 개수이기도 하고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원자 번호는 곧 무슨 수이다? 양성자의 수이다. 근데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하므로 양성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수소라면 중성이 되려면 모두 하나가 돌고 있어야 한다. 전자도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헬륨의 원자번호 2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양성자가 서로 뭉쳐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한다? 중성자가 도와줘야 한다. 중성자의 개수가 최소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기적으로 얘도 중성이어야 하니까 얘도 전자가 몇 개 돌아야 돼? 2개가 돌아야죠. 잘 봐. 쌤이 좀 다르게 그릴 거야. 수소의 전자는 여기 궤도를 돌고 있는데 헬륨의 전자는 여기 궤도를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궤도가 조금 다른 거 보여요? 얘가 조금 작게 그렸죠? 이유가 뭘까요? 힘. 요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누가 더 세다? 얘가 더 셀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멀리 있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 전자를 1번 전자, 이 녀석 전자를 2번 전자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큰 힘을 받고 있다? 2번 전자가 더 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에너지를 공급해서 야, 에너지 줄게 도망쳐! 에너지 줄게 도망쳐! 했을 때 그 다음 껍질로, 그 다음 궤도로 이렇게 도망치려면 누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냐면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도망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들이 그 다음 궤도로 왔다 갔다 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 이 녀석이 20줄이라면 이 녀석은 좀 더 많게 뭐 40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출입하는 에너지를 분석하면 얘가 수소인지 얘가 헬륨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펙트럼 설명을 할게요. 봐봐. 스펙트럼은 앞으로 선생님이 SP라고 쓸 거고요. 자, 얘는 sun,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백색광이 나옵니다. 백색광. 이 얘기 안 했죠, 우리? 했나? 했어? 어디까지 했지? 스펙트럼 종류까지 했어요? 아, 진짜? 했구나.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스펙트럼 종류는 다 끝냈죠, 그러면? 자, 여기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까지 했나요? 역시 또 할 뻔했다. 고마워요. 잘 막았어. 일단 막아줘야 돼. 설명충이기 때문에 막 또 설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스펙트럼의 종류를 알고 있고,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였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자, 어떤 빛이 어떤 기체를 통과해 와서 얘가 나타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이 기체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날아오는 빛들을 다 분석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기체의 종류를 모두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를 다 살펴봤더니 수소라는 기체와 헬륨이라는 기체가 가장 많았다. 근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다? 3대 1이었다라고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우지 않고 오늘 할 얘기가 그거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바로 빅뱅의 두 번째 증거인데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죠? 자, 그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빅뱅의 두 번째 증거야 라고 배웠는데 이게 왜 빅뱅의 두 번째 증거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빅뱅 초기로 돌아갑니다. 빅뱅 초기에는 에너지밖에 없던 한 점이었는데 모든 방향으로 폭발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사건 기본 입자 형성과 두 번째 사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때로 돌아갈게요. 자,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됐을 때가 1번이고요. 2번이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생겨났을 때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초, 1초가 채 되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자, 이때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우주의 온도는요, 엄청 뜨거웠다. 에너지가 많았다. 잘 봐. 양성자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중성자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잠깐 읽어봐. 여기 수소한테 야 수소 너의 질량이 얼마야? 그러면 수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질량 1이야 그래. 나 질량 1이야. 그래서 왼쪽 위에다가 자기 질량을 씁니다. 얘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도 하나 있잖아. 그때 양성자의 질량 1이야. 전자도 질량 있을 거 아니야.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아요. 1837분의 1 정도 됩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얘가 훨씬 질량이 더 크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뭐한다? 앞으로 무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자, 문제. 헬륨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양성자 하나하나가 1이라며 중성자가 2개 더 있잖아. 중성자의 질량도 거의 똑같이 1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도 1이야. 전자의 질량은 둘 다 무시가 되겠지? 문제. 헬륨의 질량은 얼마? 4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4라고 쓰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여기 써있는 이 숫자를 질량을 표현하는 숫자다 그래서 질량수라고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질량을 표현하는 숫자다. 자, 중요한 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둘 다 거의 1이라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살짝 조금 더 무거운 녀석이 있다. 암기법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 더 좀 무거울 것 같아? 양성자? 양성자? 다 틀렸어요. 중성자가 더 무겁습니다. 이 틀리는 경우 되게 중요해요. 틀려보고 막 낚여보고 해야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거든. 자, 암기법은 중성자는 원래 중성 상태의 입자라서 중성자잖아. 저 중자를 약간 무거울 중이라고 인식을 좀 해주세요. 약간 무겁구나. 둘 다 있는데 살짝 무거워. 뭐 1.0000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무겁다 보면 돼요. 자, 좀 무겁다는 건 잘 봐. 좀 무겁다는 건 E는 MC 제곱을 끌고 와서 조금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봐. 이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때 당시 온도가 어떻다고요? 엄청 뜨거우니까 에너지 끌어다가 질량으로 만들어서 붙이면 중성자가 될 수가 있는 환경이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나 질량 좀 버릴래? 에너지를 확 버려버리면 되는 거. 버리는 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초창기. 초기라 그래, 초기. 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막 변환이 되는 거야. 서로 변환이 돼서 얘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것이 둘 다 가능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얼마라고 말하냐면 1대1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누가 설명하는 거야?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또 빅뱅학자들이 설명하는 거야. 빅뱅학자들이 자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우주가 식어갈 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주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막 서로 변환돼가지고 1대1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세 번째 사건 바로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헬륨 원자액.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몇 분이었는지 기억납니까?
3분이었어. 3분. 그 3분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주는 점점 뭐 했다? 좀 식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상상할 게 이거야. 3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식었으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을 1번 과정이라고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을 2번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주가 좀 식어버리면 1번과 2번 중에 좀 잘 안 되는 게 있지. 몇 번? 1번. 1번이겠죠. 왜냐면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에너지를 끌어다가 질량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2번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거를 후기라고 말할게요. 양성자가 많아지겠어? 중성자가 많아지겠어?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 빅뱅 학자들이 계산하기로 3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엔 1대1이었는데, 3분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가 조금씩 더 많아지더니, 몇 대 몇까지 이게 변화하게 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7대1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7대1까지. 자, 7대1로 변한 상태에서 이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될 숫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7대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양성자가 왜 7까지 올라가는지, 왜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는지까지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지만 7대1이라는 숫자까지는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양성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까지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무식적으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개수를 그려보는 거예요. 5개, 6개, 7개. 양성자 7개가 있을 때 중성자 몇 개? 하나 있는 거죠. 자, 한 세트를 그렸습니다. 7대1 보이죠? 이 상태로 헬륨 원자액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왜죠? 뭐가 하나 부족하죠? 중성자 하나가 없잖아. 그래서 한 세트를 더 그리는 거야. 한 세트를 더 그려서 양성자를 다시 7개를 그리고 중성자를 옆에 하나를 그려내면 14개하고 2개죠? 결국 비율은 몇 대 몇이야? 7대1이잖아? 오케이, 7대1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헬륨 원자액은 이렇게 뭉쳐지면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겠죠. 자, 정리할게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이,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이었을 때 얘네들이 변화가 돼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액이 한 개가 만들어질 때 이거 하나가 수소 원자액인 거 알죠? 수소 원자액 몇 개 만들어진다? 12개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첫 번째입니다. 개수의 비를 써라. 자,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었을 때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개수비가 몇 개냐? 12대1이요. 라고 말하는 거야. 12대1이요. 근데 이걸 개수비로 물어보지 않고 치사하게 무슨 비로 물어본다? 질량비로 물어봅니다. 수소 원자 하나가 1이라며 12개 있으니까 질량 얼마? 12가 되겠죠? 헬륨 원자액 한 개의 질량은 얼마라고? 4였잖아. 그래서 질량비는 12대4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 3대1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쌤이 설명한 게 아니다. 빅뱅 학자들이 계산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값이야. 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빅뱅이 맞다면 빅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서로 변환되다가 우주가 점점 식으면서 7대1로 변하게 되고 그 상태로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어야 한다? 3대1이어야 한다.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예상밖에 못한 거예요. 계산해서 막 예상,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누가? 아까 저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빛을 다 분석하니까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이 몇 대 몇이었다? 정확히 3대1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 맞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얘를 두 번째 증거라고 말하는 거야. 자, 빅뱅의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요. 끝.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뭐다? 자체가 빅뱅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시험 문제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 3대 1이 왜 빅뱅의 증거입니까? 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야 돼. 빅뱅을 전제로 예측한 값과 키워드야. 예측이라는 키워드. 빅뱅을 전제로 예측한 값과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한 값이 뭐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자, 키워드 4개 나왔습니다. 빅뱅 전제, 첫번 빅뱅을 전제로 예측, 빅뱅 전제 예측,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 요 4개. 그게 일치한다. 이렇게 키워드만 잘 넣어주면 답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빅뱅의 두 번째 증거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 17쪽 맨 밑에 되게 복잡하게 막 여기 뭐 빨간 구슬, 하얀 구슬을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게 바로 쌤이 지금 실판에 그린 이 그림이야. 복잡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빅뱅 학자들이 제시한 겁니다. 됐죠? 자, 넘기면 개념하기 문제 나옵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